비정규직 주제. 넌 당장 해고야. 행정실장 김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서류 넘기는 소리마저 귀를 찌르듯 시끄러웠다. 이하영. 서울 성모병원에서 3년째 계약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28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한다. 환자복 갈아입히기, 침상 정리, 투약 보조. 하루에 몇십 명의 환자를 돌보지만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 실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환자 관리 소홀. 수간호사 오지연 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관리 소홀?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제만 해도 302호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하영아,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다. 지난주엔 407호 아저씨 보호자가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딸처럼 돌봐주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 환자 관리 소홀이라니.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오지연 수간호사의 시선이 유난히 차가웠다. 환자 보호자들이 내게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나는 괜한 눈치를 보며 더욱 조용히, 더욱 겸손하게 일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3일 후가 마지막 출근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준비해주세요. 김 실장의 말이 끝나자 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부산에서 혼자 올라와 간신히 자리 잡은 서울. 간호학과를 나오지 못해 조무사 자격증으로 버텨온 지난 시간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려 야간 알바까지 뛰며 악착같이 모은 돈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행정실을 나서며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영아. 돌아보니 청소 아주머니 박영숙이 걸레질을 멈추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늘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이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종종 따뜻한 국을 떠다 드렸던 기억이 났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영숙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오지연 수간호사가 나타났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영숙 아주머니를 차례로 훑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치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럼 일 보러 가봐야겠어요. 영숙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이하영 잠깐. 오지연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돌아보니 그녀가 차트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언제나 완벽하게 빗어올린 머리, 흰 가운 위에 빛나는 명찰. 수간호사 오지연.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네, 수간호사님. 304호 환자 기록 좀 확인해봐. 뭔가 이상한데? 그녀가 건넨 차트를 받아든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오전 10시 혈압 체크 누락. 오후 2시 투약 시간 지연. 환자 보호자 클레임 발생. 내 글씨가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글씨를 흉내낸 것 같았지만 분명히 내가 쓴 기록이 아니었다. 이게 아닌데요. 뭐가 아니야? 오지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기억을 되짚어봤다. 304호 박 할아버지. 85세 당뇨 환자.
오전 10시에 분명히 혈압을 쟀다. 18,090. 조금 높아서 주치의에게 보고까지 했었다. 오후 투약도 정시에 했고 보호자분은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는데. 수간호사님, 저는 분명히. 뭘 분명히? 여기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장세훈 주치의가 다가왔다. 3년차 레지던트인 그는 평소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오지연이 차트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하영 씨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요. 혈압 체크도 안 하고 투약 시간도 지키지 않고. 장세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차트를 훑어보더니 나를 바라봤다. 평소의 따뜻한 눈빛이 사라져 있었다. 하영 씨,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다 했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장세훈이 돌아서자 나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지연이 내 귀에 속삭였다. 계약직이 주제를 알아야지. 환자들이 내게 감사하다고.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이 병원에 있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내가 환자들에게 받는 작은 인정과 감사, 그것이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다는 것을. 왜 이러세요? 왜긴 뭘 왜야. 내 자리는 원래 없었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오지연이 떠나고 나서 나는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멀리서 청소차를 끌고 오는 박영숙 아주머니가 보였다. 그녀가 내 모습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하영아, 또 무슨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복도에 내 흐느끼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아주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영숙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다 봤어.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말이야.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단단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하영아, 조금만 더 버텨.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엄마, 미안해. 이번 달 용돈 조금 늦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부산 시골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병원에서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다. 하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응, 알았어. 몸 조심하시고. 전화를 끊고 나자 원룸 안이 갑자기 적막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내 것은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컵라면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다. 3일 후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12만 원. 다음 달이면 전셋돈 보증금까지 빠져나간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언니 왔어? 대학교 3학년인 동생 하은이 들어왔다.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그녀는 내가 되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다. 응. 공부하다 왔어?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왔지. 언니 밥 먹었어? 하은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언니, 이게 뭐야? 제대로 먹고 다녀. 괜찮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하은이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동생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든든한 언니로 남고 싶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너나 공부 열심히 해. 내년에 간호사 되려면. 언니. 하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내 손과 달리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 내가 학비 때문에 알바라도 더 해볼까?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그게 내 소원이야.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창에는 초췌해진 내 얼굴이 있었다. 2일 남았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오지연 수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하영 씨, 오늘은 특별히 VIP 병동 청소까지 맡아줘. 인력이 부족해서. VIP 병동 청소는 청소팀 업무였다. 간호조무사가 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15층 VIP 병동.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다. 넓은 응접실, 고급 가구, 심지어 개인 주방까지 갖춘 병실들. 걸레질을 하며 복도를 지나는데 한 병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하면 돼. 시간은 오후 2시로 잡아놔. VIP 병실 1501호.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박영숙 아주머니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세팅한 모습.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인사하며 나갔다. 이사장님? 나는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 순간 영숙 아주머니가 병실 문을 완전히 열고 나왔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하영아? 아, 아주머니. 아니,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괜찮아. 잠깐 들어와 봐. 영숙 아주머니가 나를 병실 안으로 불렀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따라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노트북도 놓여 있었다. 완전히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다. 놀랐지? 아주머니, 이게 대체. 앉아. 설명해 줄게. 영숙 아주머니가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내 본명은 박영숙이 맞아. 하지만 난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야. 그럼 이 병원의 설립자 고 박정호 회장의 부인이야. 그리고 현재 이 병원 최대 주주지.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럼 왜 청소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명으로 청소부로 들어온 거야. 벌써 6개월째야. 영숙 아주머니의 눈이 따뜻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하영아, 넌 모를 거야. 내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순간 내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내일 이사회가 있어. 그리고 오지연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영숙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 올 이유도 올 수도 없는 날이 될 터였다. 하지만 어제 영숙 아주머니, 아니 박영숙 이사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그 약속이
하영 씨, 오늘까지잖아. 업무 인수인계 서류 다 준비했어? 오지연 수간호사가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뭐 나름대로는. 그 말에 담긴 조롱이 가슴을 찔렀다. 오전 업무를 하는 동안 환자들이 하나둘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왔다. 하영이 정말 가는 거야? 302호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으며 물었다. 평소 무뚝뚝하신 분인데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네, 할머니.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어요. 아이고. 이런 착한 아이를 왜 보내는 거야? 하영이 없으면 이 할머니는 어떡해? 407호 아저씨도 나와서 말했다.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하영 선생님 많이 그리워하실 텐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다. 이것이 내가 이곳에서 쌓아온 진짜 가치였다. 자격증이나 직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다. 오후 1시 50분. 갑자기 병원 안에 술렁임이 일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저기 봐, 고급차가 막 들어온다. 이사회 있는 날이래. 오늘 뭔가 큰일이 있나 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숙 아주머니가 말했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시정각. 병원 전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 직원은 즉시 대강당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전체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 회의야? 갑자기? 다른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해했다. 이런 식의 긴급 전체 회의는 병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강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나는 장세훈 주치의와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하영 씨도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네. 회의라고 하니까. 뭐 별 의미 없을 텐데. 어차피 내일부터는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강당에 들어서자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청소팀까지.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무대 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박영숙 이사장님이 서 있었다. 웅성거리던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숙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어제까지 복도에서 걸레질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위엄 있고 단단한 음성이었다. 저는 이 병원의 설립자이신 고 박정호 회장의 부인 박영숙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병원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여러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위해 밤잠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모함하고 환자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 순간 강당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특히 3층 내과병동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사장님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하영 간호조무사에 대한 거짓 보고서, 조작된 환자 기록, 그리고 무고한 직원을 해고시키려는 계획적인 모함. 오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뭔 말씀이세요? 저는 오지연 수간호사.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사장님이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CCTV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오지연이 환자 기록을 몰래 수정하는 장면. 장세훈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 다른 직원들에게 하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장면들. 이건 오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장세훈 주치. 당신도 충분한 확인 없이 동료를 의심했습니다. 의사로서 갖춰야 할 신중함을 잃었어요. 장세훈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영숙 이사장님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반면 이하영 씨,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6개월간 제가 직접 지켜본 결과입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숙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오지연 수간호사는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하영 씨는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정규직 간호사로 전환합니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정규직.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그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당이 조용해진 후 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영 씨, 축하드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간호사 선배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박영숙 이사장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수고 많았어, 하영아. 이사장님.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 한편 오지연은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오해라고요? 박영숙 이사장님이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6개월간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오해라고 하십니까? CCTV에 찍힌 증거들이 오해라고요? 오지연의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보안 요원들과 함께 강당을 나갔다. 장세훈 주치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까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영아. 박영숙 이사장님이 다시 내게 다가왔다. 같이 얘기 좀 할까? 우리는 15층 VIP 병실로 올라갔다. 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그곳이었다. 앉아. 이사장님이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 네. 정말 꿈 같아요. 하영아, 내가 왜 너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실력 때문이 아니야. 물론 너도 충분히 실력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이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병원 설립할 때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병원은 기술과 장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 사장님, 6개월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남편이 말했던 그 마음을 봤어. 302호 할머니가 밤에 잠 못 이룰 때 손 잡아주던 모습, 407호 환자가 우울해할 때 함께 산책해주던 모습. 내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이 사장님이 모두 알고 계셨다니. 그리고 나한테도 따뜻한 국을 떠다 주던 모습까지. 그때 확신했어. 이 사람이야, 우리 병원이 찾던 진짜 간호사가.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하영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이 사장님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지.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거고 더 큰 기대를 받을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신규 간호사 교육 담당을 맡아줬으면 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깜짝 놀랐다. 제가 교육 담당을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짧고 경력은 쌓으면 돼. 중요한 건 신규 간호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야.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신규 간호사 교육 담당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환자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네,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자. 이 사장님이 일어나며 말했다. 아, 그리고 하영아. 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줘. 특히 동생에게. 나는 깜짝 놀랐다. 하은이 이야기까지 알고 계시다니. 어떻게? 6개월 동안 너를 지켜봤다고 했잖아. 동생 학비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부모님께 용돈 보내려고 아끼고 또 아끼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이 사장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병원을 나서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은아, 언니야. 언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전화가 왔다가 끊기고. 언니가 정규직 됐다. 전화 너머로 하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그리고 교육 담당까지 맡게 됐어. 언니, 축하해. 하은이의 기쁨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져 왔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까? 응, 이제 우리 괜찮아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신규 간호사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환자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교육 담당 이하영입니다. 한 달 후 나는 신규 간호사 교육실에 서 있었다. 앞에는 갓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12명의 새내기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거나 더 어려 보였다. 긴장한 표정들이 3년 전의 내 모습과 똑같았다. 먼저 축하드려요. 모두 힘든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혹시 간호학과 출신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아니요. 저는 간호조무사에서 시작했어요. 교육실이 조용해졌다. 몇 명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에 차별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깊이 생각했다. 견뎌낸 게 아니라 환자들이 힘을 줬어요. 제가 누구든 어떤 자격을 가졌든 상관없이 환자분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셨거든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었다. 존중. 오늘 첫 번째 수업 주제입니다. 존중. 한 남학생이 고개를 갸웃했다. 존중이요? 의료기술이나 응급처치 같은 걸 배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교육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때 교육실 뒤쪽 문이 열렸다. 박영숙 이사장님이 조용히 들어와 뒤에 서 계셨다.
나는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수업을 계속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2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처음에는 무뚝뚝하셨지만 밤마다 불안해하시던 그분을 어떻게 돌봤는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에요. 교육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만약에 상급자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신입이라 거부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질문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오지연 수간호사와의 일들이 떠올랐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교육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 뒤에서 박영숙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동료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교육생들이 하나둘 나가자 박영숙 이사장님이 다가왔다. 좋은 수업이었어. 감사합니다. 아직 서툴러서. 서툰 게 아니야. 진심이 담겨 있었어. 이사장님이 화이트보드에 적힌 존중을 바라봤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이런 교육을 원했거든. 이사장님. 하영아,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다음 달에 전국 간호사 컨퍼런스가 있어. 거기서 우리 병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해줬으면 해. 나는 깜짝 놀랐다. 제가 발표를요? 하지만 경력도 짧고. 경력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야.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전국 단위 컨퍼런스 발표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언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큰일을 맡게 돼서 부담스러워. 무슨 일인데? 컨퍼런스 이야기를 해주자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 대박이잖아.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그게 문제야. 내가 뭘 말할 수 있겠어. 다들 나보다 훨씬 경력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일 텐데. 하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언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 뭐? 언니가 겪었던 일들. 어떻게 환자들을 사랑하며 버텨왔는지, 어떻게 진심으로 간호사가 되었는지. 하은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게 진짜 값진 이야기야, 언니.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목을 적었다. 진짜 간호사가 되기까지 -1 간호조무사의 여정. 첫 문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때 문득 302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영아,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새벽까지 글을 쓰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박영숙 이사장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었는지. 컨퍼런스 D-1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간호사 컨퍼런스.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간호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영아,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박영숙 이사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셨다.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떨렸다. 이사장님,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혹시 병원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병원의 자랑이야. 리허설을 위해 병원 강당에서 연습했다. 몇몇 동료 간호사들이 청중 역할을 해주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이하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좀 더 당당하게 해봐. 선배 간호사가 조언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막혔다. 준비한 원고를 봐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영아, 원고는 잠깐 내려놓고 박영숙 이사장님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해봐. 302호 할머니 이야기처럼.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처음에 간호조무사였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안정됐다. 3년 전 이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촌스러운 시골 여자애였어요. 간호학과도 나오지 못했고 자격증 하나로 버텨야 했죠. 청중 역할을 하던 간호사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하지만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302호 박 할머니였는데 할머니와의 첫 만남, 밤마다 불안해하시던 모습,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던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그때 깨달았어요. 간호사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리허설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완벽해, 하영아. 내일도 이렇게만 하면 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박영숙 이사장님이 사준 새 정장이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더 당당해 보였고 눈에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언니 화이팅! 하은이가 현관에서 응원해줬다. 코엑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가슴에 명찰을 달고 다니는 간호사들. 모두 나보다 경력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이하영 선생님이시죠? 컨퍼런스 진행 요원이 나를 찾아왔다. 발표 순서는 3번째입니다. 준비실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준비실에는 다른 발표자들이 있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 간호대학 교수, 간호협회 임원까지. 모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실례지만 어느 병원에서 오셨어요? 한 교수가 나에게 물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왔습니다. 아, 거기 유명하죠. 어떤 부서에 계세요? 신규 간호사 교육 담당입니다. 오, 교육 담당이시면 경력이 꽤 되시겠네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간호사 된 지 2달 됐습니다. 그 순간 준비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2달이요? 그럼 신규 간호사 교육을. 네, 제가 맡고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곧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두 번째 발표가 끝났다. 모두 논문 형식의 전문적인 발표들이었다. 통계와 그래프, 연구 결과들로 가득했다. 다음은 서울 성모병원 이하영 간호사님의 진짜 간호사가 되기까지입니다. 내 차례였다. 무대에 올라서니 5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얼굴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섰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서울 성모병원 이하영입니다. 잠시 멈췄다. 준비한 원고를 보려다가 그만뒀다. 여러분, 간호사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신 질문을 던졌다. 저는 처음에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조무사였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년 전 부산에서 올라온 25살 여자애였습니다. 간호학과도 나오지 못했고 자격증 하나로 서울에서 버텨야 했죠.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다. 그때 제게 간호사는 그저 꿈이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무대 한쪽에서 박영숙 이사장님이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보였다. 하지만 진짜 간호사가 무엇인지는 한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302호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였으니까.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영아,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객석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몰입했다. 내 이야기, 내가 겪은 일들, 배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여러분, 환자들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예상보다 훨씬 큰 박수였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여러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와서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조무사에서 교육 담당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다. 한 젊은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도 간호조무사 출신이에요. 오늘 발표 듣고 정말 용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야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하영 씨, 큰일 났어. 박영숙 이사장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오지연이 노동청에 신고했어. 부당 해고라면서 소송까지 걸겠다고 난리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언론에도 제보했어. 대기업 후원 병원의 갑질 논란 이런 식으로. 이 사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내일 병원에 기자들이 올 예정이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지연의 복수가 시작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는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간호조무사를 괴롭혔다는 게 사실인가요? 병원 측에서 은폐하려고 했나요? 나는 후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병원 안도 술렁거렸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오지연 전 수간호사 측 변호사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갑질로 몰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TV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해당 간호조무사가 특혜를 받아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특혜라니. 하영아. 박영숙 이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오후에 노동청 조사관이 병원을 방문했다. CCTV 영상과 관련 서류들을 요청했다. 이하영 간호사님도 조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다. 저를요? 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시니까요. 그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몇몇은 동정적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정말 특혜를 받은 건 아닐까?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갑자기 교육 담당까지?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는데 몇몇 선배 간호사들이 다가왔다. 하영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장님과 특별한 관계 같은 거 말이야. 갑자기 정규직 되고 교육 담당 맡고. 좀 이상하긴 하잖아.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다만 병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니 혼자 남았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하영아, 컨퍼런스 발표 영상이 SNS에 올라왔어.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내 발표 영상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감동적이긴 한데 뭔가 자기적인 느낌. 간호조무사에서 갑자기 교육 담당? 뒷배경이 있을 듯.
병원 홍보용 쇼 아닌가? 악성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하은이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너무 안 좋아. 하은아, 내가 정말 특혜를 받은 걸까? 뭔 소리야?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간호조무사에서 갑자기 정규직 교육 담당까지. 너무 빨랐나 봐. 하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 나는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하영 씨, 교육 담당에서 잠시 배제됩니다. 김도현 행정실장이 통보했다. 왜요?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일반 간호사 업무만 해주세요. 병원 이미지를 위해서. 나는 다시 일반 병동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수간호사는 차가웠다. 이하영 간호사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요?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조용히 일해주세요. 더 이상 말썽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 나는 옥상에 혼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3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영아. 돌아보니 박영숙 이사장님이 서 계셨다. 이사장님. 힘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이사장님이 내 옆으로 다가와 함께 난간에 기댔다. 하영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사장님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넌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많은 시련을 겪는 거고.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너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는 거야. 이사장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폭풍은 지나갈 거야.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고.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302호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하영아,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했잖아.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할머니, 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이고, 우리 하영이가 그런 일을.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하영아, 할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내가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봤니? 네, 그건 확실해요. 그럼 됐어.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 이런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거라. 내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기억해. 그 순간 나는 다시 힘을 얻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나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싸울 준비가 되었다. 오지연과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으니 3년 전 초라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증인은 피고 오지연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차근차근 대답했다. 조작된 환자 기록,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적 모독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하지만 증인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에서 정규직으로 그것도 교육 담당까지 맡게 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오지연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영숙 이사장님의 격려하는 눈빛이 보였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6개월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 그리고 진심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간절함입니다. 오지연이 증인석에 섰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 저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하영 씨는 업무 능력이 떨어졌고 환자 기록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했던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환자 기록 조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정정이었어요.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은 거죠. 오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304호 박 할아버지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제 아버지는 이하영 간호사님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혈압 체크도 정시에 해주셨고 투약도 정확했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누락되어 있던데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하나둘 증언했다. 모두 나의 성실함을 입증하는 내용들이었다. 이하영 간호사만큼 우리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준 분은 없었습니다. 기록 조작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점점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마지막에 박영숙 이사장님이 증인석에 섰다. 6개월간 청소부로 일하며 이하영 씨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 어떤 간호사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은 개인적 호감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시간의 변론 끝에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오지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CCTV 증거와 다수의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해고는 정당했다고 인정합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원고 이하영의 정규직 전환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법정을 나서며 오지연이 내게 다가왔다. 이하영.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다. 수간호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게 못마땅하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오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환자들만큼은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불쌍했다. 건강하세요. 인사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 뒤로 오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법정 밖에서 박영숙 이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하영아.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어. 아무도 내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병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하영아, 축하해. 동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이었다. 미안해, 하영아. 우리가 의심했었어. 선배 간호사가 사과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정말 대단해. 우리도 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신규 간호사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시선을 보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교육실에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새로운 신규 간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20명이 넘었다. 선생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다. 무서운 소문인가요? 아니에요, 멋있는 소문이요. 간호조무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기셨다면서요? 정말 대박이에요. 아이들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보였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화이트보드에 다시 존중이라고 적었다. 환자를 존중하고 동료를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교육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나는 302호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재판에서 이겼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우리 하영이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 말씀대로였어요. 진심은 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언제 틀렸냐? 할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그날 밤 하은이와 통화했다. 언니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하은아. 언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3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이 도시에서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당당한 서울 사람이 되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간호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1년 후. 이하영 간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서울 성모병원 대강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다. 내가 올해의 간호사상을 받는 순간이었다. 무대에 올라서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였다.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떨었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당당함으로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농담처럼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박영숙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숙 이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어 주셨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게 진짜 간호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환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2호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와 계셨다. 지난달 수술을 받으셨지만 오늘을 위해 무리해서 오셨다. 할머니 사랑해요. 내가 무대에서 외치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는 교육실로 돌아갔다. 벽면에는 지난 1년간 배출한 신규 간호사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벌써 150명이 넘었다. 선생님, 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1년 전 첫 교육생이었던 김민주가 서 있었다. 민주야, 언제 왔어? 선생님, 수상 소식 듣고 축하드리러 왔어요. 민주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감 없어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한 간호사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존중의 가치를 잊지 않고 있어요. 민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리고 선생님 들으셨어요? 오지연 전 수간호사님 소식. 무슨 소식? 지방 작은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로 다시 시작하셨대요.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의외였다. 정말? 어떻게 달라지셨는데? 환자들한테 정말 친절해지셨다고. 그리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신다고 해요. 오지연도 변할 수 있었구나.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오후에 박영숙 이사장님이 교육실을 찾아왔다. 바쁜 중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언제든 오세요. 하영아, 또 다른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전국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해보는 게 어때? 나는 깜짝 놀랐다. 전국이요? 네. 내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병원들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여러 곳에서 도입하고 싶어 해. 하지만 제가 그런 큰 일을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경험과 진심을 모두 갖춘 사람이거든.
이사장님이 자료를 내밀었다. 일단 생각해봐. 급하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 하은이와 저녁을 먹었다. 하은이는 이제 간호사 4년차가 되어 있었다.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올해의 간호사상이라니. 너도 곧 받을 거야. 에이, 나는 언니 못 따라가.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언니 전국 교육 프로그램 제안 어떻게 생각해? 이사장님께서 하은이에게도 이야기하셨나 보다. 글쎄, 부담스러워. 왜? 아직도 가끔 불안해.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싶어서. 하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는 이미 증명했어.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그럴까? 그럼. 그리고 언니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쳐야 해. 하은이의 격려가 힘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302호를 들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하영이 어제 멋있더라. 할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덕분이지.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하영아, 할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행복하니?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행복한가? 네, 행복해요. 정말 그랬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교육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장세훈을 만났다. 그는 이제 전문의가 되어 있었다. 하영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때 일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었네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동료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장세훈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교육실에 들어서니 새로운 신규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기수는 30명이나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다. 선생님,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희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화이트보드에 익숙한 단어를 적었다. 존중. 오늘도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업을 하며 나는 깨달았다. 박영숙 이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수업이 끝나고 나는 이사장님께 전화했다. 이사장님, 전국 교육 프로그램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이야.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천만에. 내가 해낼 거라고 믿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도 꿈 같았는데 이제는 전국의 간호사들을 교육하게 됐다. 정말 꿈 같은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다. 환자를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 불빛 중 하나는 확실히 내 것이었다. 3년 전 부산에서 올라온 25살 여자애는 이제 없었다. 대신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간호사 이하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환자들을 사랑하며 더 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진짜 간호사 이하영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